지수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장중 1% 넘게 빠지며 1940선까지 내줬습니다. 장중 지수가 1930선까지 밀린 건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철도 파업 철회 후 설 연휴 열차표 예매 물량이 예년 100%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열차표 예매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중국 12월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한 54.6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2014년 연초 장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청마의 꿈을 안고 새해 발을 뗀 주식 투자자들은 고삐 풀려 날뛰는 망아지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럴 효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지수 흐름 살펴보죠. 코스피 오늘 1963포인트에서 소폭 하락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새해 들면서 연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장중에 1930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이 전날에 이어서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시에 팔자세에 나서면서 수급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거기에 프로그램 매물까지 더해지면서 이 주가가 1940선까지 내려앉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3.48포인트 하락하면서 194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개인만 사주고 있습니다. 3,3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전일장과 동시에 동반 쌍끌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942억 원, 외국인은 2,500억 원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평보다는 아우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하락 반전하면서 장중 한때 파란불을 켜주기도 했는데요. 또다시 오후장 2시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과 하락,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17% 오르면서 497선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죠. 거래소 시장과는 조금 다른 그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나홀로 사주고 있는데요. 21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169억 원, 기관은 54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가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희비가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이어서 엿새째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1.53% 빠지면서 130만 원 이탈에서 12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급락하는 장 속에서 SK하이닉스가 눈에 띕니다. 2.11% 상승하면서 3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현대차, 기아차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후장 들어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장 초반에는 원전 3호기 재가동 소식에 상승 기조 이어나갔지만 오후장 들어서 하락 반전했고요. 기아차는 보합권, 삼성생명도 함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3% 가까운 하락률 보이고 있네요. 이에서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기조 이어나가다가 오후장 들면서 지수폭을 좀 더 높였습니다. 6% 이상 오름세 보이면서 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초에 CJ 우쇼핑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하락 반전한 채 움직임 거듭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도 이어서 1% 넘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6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LED주가 다시 재조명이 되면서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6% 가까이 오르면서 4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 장 초반에 강세 기조 이어나가다가 후반 들으면서 지수를 좀 더 끌어내렸습니다. 1% 이상 빠지면서 3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3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16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외 환율을 반영을 해서 1,053원대에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당국의 경계감과 함께 또 주가 급락이 환율의 하락을 억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중에 1,056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폭 반납한 모습입니다. 2원 70전 상승한 1,053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켓 리더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대전망을 해줬는데요.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창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논란, 환율 쇼크, 북핵 리스크까지 2013년 국내 증시를 뒤흔든 돌발 악재들. 2014년 국내 증시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14년 투자자를 위한 증시 전망과 핵심 전략을 들어본다. 작년 증시는 한마디로 유동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피면서 유동성을 계속 확대를 했는데요. 올 5월 달에는 또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유동성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죠. 또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보면은 상반기에는 일본이 작년 이후에 그 아베노믹스 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그래서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엔화가 또 약세로 가면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작년 한 해는 한마디로 유동성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딱히 상저하고 뭐 이렇게 상고하죠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다만 그 패턴을 보면은 1분기 때는 좀 조정 국면을 거쳤다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국면을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분기 때는 아무래도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 실적 발표가 완전히 되면서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요. 근데 2분기 때부터는 이제 올해 실적들이 점차 좋아지는 것들이 많이 이제 시장에 반영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코스피 밴드는 상단을 저희가 2,420포인트 정도 그리고 하단을 1,880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올해 증시 하드는 아무래도 그 출구 전략, 미국의 출구 전략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증시 하드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증시 전체 하반기 증시를 들었다 놨다 했었죠.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가들이 이제 출구 전략이 언제 나오느냐 여기 상당히 관심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 생각은 작년에 연준에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뭐 채권을 재투자하는 걸 중단한다든지 또는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하는 출구 전략은 빨라봤자 올 연말 아니면 내년에나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업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주가에 발목을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들은 점차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호재는 경기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회복 가능성이죠. 여기에 둘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까운 중국의 어떤 이제 도시화 정책의 이런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악재라고 하면은 역시 뭐 출구 전략이 언제 나올 거냐, 뭐 또 이런 논쟁들이 계속 되겠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테이퍼링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니까 시장의 영향은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미국 연준에서 얘기하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 보완 조치들 뭐 이런 것에 사실 상당히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잘 보면은 그 시장에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미치는 영향은 이제 생각보다 되게 작을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그 작년 말에도 보면 오히려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측면을 많이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갈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경기가 얼마나 회복하는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주가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작년 상반기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일본이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하게 추진하면서 엔화가 약세로 가고 또 원화가 또 강세로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이제 인위적인 원화 일종의 엔화 약세, 원화 강세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아무래도 뭐 역시 안 좋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펀더멘탈이 뒷받침된 원화 강세는 과거에도 그렇고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지면서 한국의 이제 그 수출이나 이런 것도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경상수지도 계속 좋을 거고요. 전반적인 펀더멘탈은 강화되는 과정에서 원화가 절상이 된다. 이건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시기에는 과거에도 보면은 2004, 5, 6년도에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펀더멘탈이 뒷받침된 원화 강세라고 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스팀 자체가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관련주를 올 상반기에는 주목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T, 화학, 그리고 뭐 은행주 같은 경기 민감 산업들을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산업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실질의 어떤 실질 소득이 늘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죠. 뭐 전세값이 폭등하는 또 사교육비 이런 문제. 그래서 소비가 실질적으로 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통주도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민감형 산업 중에도 어떤 그 수요 공급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오버캐파인 상황. 대표적인 게 철강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올해 투자 전략은 저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1분기에는 좀 조정 국면,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 좋아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들은 1분기에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 그래서 2, 3분기까지 계속 이제 홀딩해가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 경기하고 무관하게 이제 저희가 좀 좋게 보는 게 일단 이제 소비주 중에 이제 펀과 관련된 소비, 그러니까 여행주나 엔터테인먼트주, 우리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이런 류의 소비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관련된 소비주들은 우리가 이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뭐 게임이라든지 또 여행주는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연간 내내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매주 금요일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기업을 발굴해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을 소개합니다. 오늘이 바로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정동훈 멘토가 매주 기업 탐방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기업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로 첫 시간입니다. 2014년도 좋은 기업 발굴해 주실 텐데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역시나 저는 아무래도 제 성향상 네. 저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가치 투자에 입각한 그런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지만 역시나 오래 묵혀뒀을 때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업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전문 투자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나 직업을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 분들도 안정적으로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방송이나 다른 전문가들보다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좀 좋은 기업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 만나볼까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이제 테크윙이라는 기업입니다. 테크윙에 대해서 뭐 다소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테크윙이 2011년도 말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제가 이 상장할 때부터 탐방을 여러 번 다녀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테크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테스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양품과 그리고 불량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핸들러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메모리 핸들러 부분에 세계 1위다. 제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점유율이 50%에서 60%에 육박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절반 이상은 테크인의 핸들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 세계 반도체 세트 업체들이 테크인의 핸들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만큼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테크인 같은 경우는 고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충분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리서치에서 작년 2013년 7월에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서비스 시장이 2016년까지 연간 6.5%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전 세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에 발맞춰서 꾸준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테크인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업황의 호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 상황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부근의 종목들이 전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 종목만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왜 SK 하이닉스만 오늘 이렇게 다른 종목과 반대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느냐?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의 주가가 신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 역시나 반도체 97% 이상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2%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반도체 업황의 호조는 사실상 작년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가 그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유진테크, 원익 IPS, 테스 등이 그러한 상승 흐름을 타면서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진테크, 테스 등 같은 기업은 반도체 전공정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테크인은 제가 맨 처음에 기업 소개를 해드릴 때 후공정 핸들러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전공정이 아닌 후공정을 바라봐야 하는 시기에 적합한 기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테스 같은 기업은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테크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8,600원까지 상승을 했다. 5,000원 중반대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호조를 그대로 주가에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한 기업이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역시나 이제는 테크인 같은 후공정 업체를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드디어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에 진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핸들러 시장에 진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메모리 핸들러 부분에서 전 세계 6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핸들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술 개발만 했지 사실상 매출이 전무한 상태였었는데 그러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18일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비메모리 핸들러 1호기를 납품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은 메모리 핸들러 시장보다 3-4배 가량 큰 연간 한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가량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동안 테크잉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테크잉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이유가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역시나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써 이 우려감을 해소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테크잉의 주가는 좀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가 COK의 매출 증가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CUK란 일종의 핸들러 소모품입니다. 핸들러 소모품은 역시나 반도체 소자를 검사할 때 쓰이는 소모품으로서 기납품된 핸들러의 대수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CUK의 매출이 증가하게 돼 있는데, 예로 들어보면 2012년도에 SK 하이닉스 향으로 테크윙에서 단 2대만의 핸들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CUK 매출에 의해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테크윙의 핸들러를 사용하는 그런 고객사나 아니면 누적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CUK의 매출 증가는 테크윙의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테크윙이 만약에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CUK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핸들러,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CUK 이런 소모성 제품을 빠르게 교체하기 때문에 역시나 비메모리 핸들러 진출에 이어서 CUK 매출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할 수 있는 기업이 테크윙이 아닐까 하면서 기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테크윙 만나봤는데요. 가격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테크윙 오늘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일장에 이어서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크윙 3분기에 다소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적이 안 좋았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세를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테크윙을 다시 한번 기업 탐방을 갈 예정인데 그때는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고를 가져올 때 6,650원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주가가 6,630원이니까 현재가에서 6,650원까지는 충분히 공격적으로 시장가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8,1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00원으로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전 고점인 8,600원대 조금은 저항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1차 목표가로 8,1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한 4월에서 6월 부근쯤이면 8,1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고가 접근이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아주 앞으로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면서 8,1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란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기소 첫 기업 탐방 테크윙 만나봤습니다. 정동훈 멘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남은우 멘토가 어제는 삼성전자 급락하는 종목 파헤쳐 봤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파헤쳐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남은우의 Y 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우의 Y 남은우 멘토입니다. 우장 조금 내려지는 느낌 좀 들으시죠? 따분하는 시간에 항상 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에너지 팍팍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에너지 받으셔가지고 올 한 해 대박 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남은우의 Y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까요? 자, 오늘의 Y는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오늘 가격 보니까요 4%. 예, 이 왜 이러노 이거 벌써 4% 이상 급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요, 그죠? 그래도 일단 웃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이 현대미포조선이 왜 이리 떨어질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조선업의 올해 목표 수주가 어느 정도 정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조선업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을 주게끔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요, 현대미포조선이 매출액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매출액 축소가 되면 어느 정도 이익도 줄어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또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오늘 4%나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파는 거고, 이거? 누가 파는지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아이고,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모두 다 같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흐름들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5월 달에서 12월까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왔어요.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다가 12월 달에 매도가 들어오는데 이 매도 부분에서 기관하고의 손바뀜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상당히 재밌는 것은요, 이 연기금이 이 현대미포조선의 사랑이 굉장히 좀 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5월달부터 계속해서 매집을 한 다음에 일정 부분 지금은 좀 팔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결코 많이 판 물량이 아닌데요. 연기금 가면 얼마에 샀냐고 보면은요, 무려 13만원대의 매수가 되었습니다. 이야, 이 13만원대의 현대미포조선을 샀다. 그렇게 모아갔다는 것은요, 굉장히 싼 가격에 정확한 포인트를 잘 잡아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연기금이 지금 타이밍에 충분히 이제 이익 실현할 가능성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지금 연기금이 한 3만원, 4만원 정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만약에 주가가 13만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연기금이 일정 부분 수익을 확정짓기 위한 매도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13만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도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은 받겠지만은요, 이 급락의 지속적인 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현대미포조선이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고, 핵심이 뭔가 한번 들다 보면은요, 일단은요, 주식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12만원대부터 출발했다고 본다면 12만원에서 19만원 가까이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시장이 이렇게 강한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올랐다.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간단합니다. 파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건데요. 역시 미포조선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익 실현은 언제 할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런 뉴스 나오니까 그냥 한번 이쯤에서 한번 던져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조선업은요. 지금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데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최악의 국면을 통과해서 이제 실적이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의 기로 살짝쿵 살아나느냐 이 모습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좋은 상태가 지속될 때는 그렇게 새로운 위험들이 별로 없지만 아직은 살아나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자그마한 충격에도 아이고 놀래라. 왜? 한 2년 동안 두들겨 맞았으니까 이제 손만 들어도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전형적인 현대미포조선의 상황은 조선업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아직은 회복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취약하다. 이런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언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조선업전 전반적으로도 그렇고요. 현대미포조선 또한 변수가 나올 때마다 주가의 충격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즉 뭐냐면 오늘같이 매출액이 좀 줄었다는 내용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지만 향후 어떠한 수주가 또 되었다 하면 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상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즉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뭐 아니면 도다. 우리 뭐 아니면 더 좋아하는데 혹가다가 우리가 던지면 도라도 가면 앞으로 전진하는데 백도가 나와서 문제긴 한데요. 백도 나올 가능성 별로 없다. 이제 변동성이 증가되지만 하방의 변동성이 아니라 상방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대미포조선 내년이 아니네요. 벌써 올해가 되었네요. 올해 전망 어떻게 봐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완전한 턴어라운드가 되는 2014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 뭐죠? 우리 어디에다 예금하자? 저금통에 예금하자. 저금통 아니고요. 저금통에 예금하자. 조선금융통신에 예금하자 이랬는데요. 그 중에서 토픽이 뭐예요? 조선이다. 왜 이렇게 조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글로벌 경기 살아나면 반드시
원자재의 수요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이 물동량의 증가와 더불어서 조선업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올해 다른 종목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는 뜻이고 경기가 살아난다면 역시 소재 산업재군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첫 번째 지표가 뭐냐면 바로 BDI 지수인데요. BDI 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BDI 지수가 신고가와 살짝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신고가 행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간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한 2년 동안에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가 저가 수주를 좀 많이 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이 이게 늘어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죠. BDI 지수 올라가면 HR 용선 지수 올라가고요. CCFI 지수 올라가고 전체적인 탱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클락슨 신조선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이익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요. 최근에 다른 조선주보다 현대미포조선이 훨씬 잘 갔죠. 훨씬 잘 갔다고요. 왜 훨씬 잘 갔느냐? 바로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가 이제 주 에너지원이 되다 보니까요. 놀고 있던 다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우 공장이요.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케미칼 탱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현대미포조선 이제 전망까지 봤는데 전망 봤으니까 이제 웃자고 이거 사까 마카 이 부분이죠. 일단은요. 매수 보류입니다. 매수 보류고요. 다만 16만 원 붕괴 시에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환율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 측면으로 본다면 조선업은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 일본과의 경쟁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엔의 하락은요. 이 조선업은 별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조선업은요. 이미 우리나라 조선업이 글로벌을 전부 다 잠식하고 있는 독과점적 체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엔의 가격 경쟁력 부분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밸류 밴드 차트라는 것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밸류 밴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이 밸류 밴드 차트를 보시면 제일 위에 빨간색을 넘어서고 있죠. 자, 빨간색 오른쪽으로 가면 빨간색을 넘어서 검정색이 이 주가인데요. 검정색이 빨간색을 넘어서는 저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저 구간에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구간에 따라가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시 주가가 보시면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요? 최소한 상단 2밴드 또한 중단 밴드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격은요. 1차 진입 매수가 16만원 이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만원에서는요. 그냥 놓아주세요. 이거 당장 안 사도 되는데 좀 놓아주셔도 괜찮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한마디만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은요. 2005년에 외국인들이 2004년 12월부터 2005년까지 매수를 했다가 2005년 상반기에 기관하고의 완전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서요. 조선업이 폭등을 합니다. 바로 지금이 전개되는 흐름이요. 외국인 매수했다가 기관으로 넘어가는 과정. 여기에서 뭐만 살아난다면 펀더멘탈만 살아난다면은요. 조선주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타이밍을 노릴 때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렸다가 16만원까지 그냥 꿋꿋하게 기다리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이거 지금, 야, 뭐 16만원이나 17만원이나 뭐 장기적으로 가면 뭐 20만원 넘어간다 소리 아이가? 지금 사지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지. 장기적으로 사실 분들은 절대 지금 사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6만원 왔을 때, 16만원이 깨질 때부터 조금씩 모아두셨다가 올해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좋은 수익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지 단기적으로 떨어졌으면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거 안 된다. 아이고 내 손은 단타를 기억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16만원 올 때까지는 그대로 좀 지켜나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와 프로그램 매물이 더해지면서 1940포인트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선물 흐름 동향까지 함께 살펴보죠. 선물왕 주생 김도영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청산이 강하게 나왔고 오늘 선물장 같은 수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 우위 또 기관의 매수 포지션과 함께 청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시장 흐름과 함께 황금 라인까지 잡아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수급이 우선시되는 하락의 지속성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제 시초 출발과는 좀 사뭇 다르고 어제 오후장에 끝까지 밀었던 수급의 출발이 오늘도 여진으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연속적으로 메이저 수급의 청산이 확대 조정폭을 확대시켰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오전장 이후에 오후장에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제와 마찬가지 규모, 어제의 시장에서의 청산성을 가지고 환매수와 환매도 쪽이 반복이 됐는데요.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 있던 포지션들이 빠져나가는 형국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어제 좀 과도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같은 규모가 나오더라도 조정포 자체가 아주 크게 무서울 정도로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에서 생각하고 있는 종합지수의 1950포인트대, 그리고 선물지수의 255포인트대, 결국을 찍을 자리를 지금 찍어 주었는데, 여기서 진짜냐 가짜냐라는 기로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오후장에서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잠시 뒤 신호등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개인들의 포지션만이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포지션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계, 특히나 금융투자 창구와 투신 쪽 모두 다 현재 기준점에서는 청산성,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매수를 잡았던 매수 평균 가격 대비해서 손절성으로 나오고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지금 자금 싸움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매일 변동이 확대되는 장세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투신 역시도 매도 포지션을 가동시켰던 부분을 대략적으로 금융투자 창구의 평균 단가는 262점 후반대에서 263점 중반부입니다. 그 포지션들이 수익 실현으로 좀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일부 포착되고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이 일단 급속도로 상당히 급하게 옵션 만기를 앞두고 포지션들을 빨리 빠져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콜옵션 시장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들어왔었지만 거래가 조금 둔화되는 반면에 풋옵션 시장 쪽에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역시 여기서도 일부 포지션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100억 정도의 풋옵션 매수, 기관계 쪽에서 140억 매도 우위라고 잡혀지고 있지만 이도 역시 청산성이 일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아나운서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프로그램 쪽의 베이시스 영향으로 인해서 왜곡된 베이시스에 의한 최근에 연말까지 베이시스를 계속 고평가로 잡아놓으면서 매도 유발을 막았습니다. 그 부분이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해서 매도 압박 카드로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특징적이라고 하면 차익 매도 압박, 매수 차익 잔고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9조 5천억대가 넘어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파로 같이 나오면서 매도 압박 카드를 내고 있지만 시장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얕은 물에 물수제비처럼 전반적으로 골고루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물 쪽에서 어제의 과도한 매도 이후에 조금 브레이크 가능성들을 점차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요, 메이저들의 수급이 청산 마무리되는 강도를 좀 보자라는 표현인데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정의를 하면요. 이 부분은 시장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누적 포지션이 매수로 잡혀있던 외국인들이 3조가 넘었던 규모가 현재 1조 언더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와 투신 쪽의 도합을 놓고 양쪽이 매도를 잡았던 포지션이 현재 역시도 매도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축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미결제 약정이 11만 계약에서 10만 8천 계약 쪽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만약 시장이 조정포를 조금 더 열어둔다라고 한다면 미결제는 추가적으로 현재의 증감률 곱하기 2배에서 2배 반 정도가 나올 텐데요.
그것이 나오고 나면 시장의 진바닥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진바닥 아직 확인 못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만기주 다음 주 변동 상당히 확대될 것 같겠고요. 거기서 예측 매매 절대 금지하고 빠르게 대응 매매가 아마 살 길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오후장 황금 라인은요 254.10으로 상당히 길게 좀 잡았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랑 좀 판이하게 다르게 초반부에 매도로 나왔던 것이 매수 스위칭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좀 포착이 됐었습니다. 두 번 정도의 자리가 깨끗하게 나왔었는데 가다가 맞고 죽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황금 라인 자체를 밑에다가 러프하게 완전히 잡아두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요 부분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요 지금 현재 변곡 구간에서 주쌤의 가족분들은 요 자리를 지금 잡아두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와 아래가 똑같은 등배 사이즈로 변곡 구간에 좀 걸렸기 때문에 만기주에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기준에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부분에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종료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종가상 254.10 위에서 끝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255.40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은데요. 자, 하지만 이 부분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락, 이틀 만의 급락 부분 좀 아쉽죠. 저도 이번 주까지는 상승이 나와 있는 자리였고 그것이 폐장일날 보여주었는데 갑작스럽게 머니게임이 붙어버리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바닥의 징후 가능성, 가바닥이지만 가능성을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54.10이 황금라인 위쪽에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러분 나는 요 마지막 부분에 들어라도 수익을 좀 챙겨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매수 쪽으로만 보셔라. 그것이 수익을 단기 트레이딩에서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월요일장부터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니 가능하면 대응 매매 많이 살 길이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무랑 주쌤의 강연회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2014년 증시 전망과 함께 주도 섹터를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조금 늦어졌네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좋은 소식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말 시장이 가파르게 움직입니다. 좀 빠지는 듯 싶은데 다시 1950포인트를 회복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주고 코스닥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요, 확실하게 시장은 지금 상황을 보건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빠르게 회복이 코스닥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꼭 놓치지 마시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제가 이 시간에 상담을 해드리고요. 미처 상담해드리지 못한 분들 도움 같이 또 드립니다. 그렇죠? 자, 다음 번호로 문자주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띄워놓겠습니다. 이 번호로 해서 문자 상담 주시면요, 제가 바로바로 상담을 또 해드리고, 또 하나, 오후 제가 이 방송 끝나고 3시부터 4시까지 서울경제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또 무료 방송을 1시간 동안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이미 열어놨습니다. 이미 지금 들어가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들어가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시부터입니다. 무료 방송 3시부터 하시는 거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흔들려서요. 추천드린 종목 중에 세 종목이 손절가 터치하고 이탈했다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 세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SK브로드밴드 수급 상황이 좀 최근에 꼬였어요. 역시나 마이너스 손절가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4.3% 됐는데요. 좀 안타깝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게임빌은요, 게임빌은 지금 손절가를 터치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는 정리 안 하겠습니다. 가져갈게요. 제가 오전 10시에 하는 방송에서는 칼같이 원칙을 따지고 손절가 이탈 정리하지만, 오후 방송에서는 수급을 보호하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있는 한 쉽게 정리는 안 합니다. 좀 더 다시
상승 쪽으로 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뷰는 보유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한국타이어, 코스피 영향 심하게 받았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3.9%, 손절가 터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정말 안타까운 종목인데, 분명히 회복 가능성 큰 종목입니다.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수급적인 부분이 좀 꼬이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제가 손절가를 마이너스 10%, 15% 잡느냐? 그게 아니죠. 마이너스 보통 5% 내외입니다. 왜 그렇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서 빠르게 회복하려는 겁니다. 아셨죠? 잘 따라오시기 부탁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걱정 마시고서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다 얘기 드렸는데 그 얘기보다 바로 오늘 수급 100점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종목이죠. 서울반도체 오늘 엄청났어요. LG디스플레이, 현대제철, YG엔터, SM 이렇게 있습니다. SM 단골 종목인데 좋으니까 또 오늘 레이드망에 걸렸습니다. 자, 서울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요즘에 최근 들어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오전에 추천드렸던 게 뭐였죠? 루멘스. 정말 잘 먹고 나왔죠, 루멘스. 네, 루멘스 제가 추천하자마자 그냥 한 이틀 있다 급등했습니다. 자, 서울반도체도 같은 라인인데 서울반도체가 오늘 6.67%까지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계속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잘 갑니다. 제가 서울반도체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종목 전고점 뚫고 간다. 10만원까지 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담해드린 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10만원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1, 2년 뒤에 2년 이상 본다면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아직 그 생각 저는 유효합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그 전날까지, 어제까지 수급 좀 볼게요. 자, 어제부터 해서 외인들과 기관의 매수 보이시나요? 매수가 좀 강하게 잡혀주면서 주가가 그 전부터 12월 말부터 튀어오르기 시작했고요. 자, 잠정치 살펴보자면 서울반도체 이게 좀 글씨가 작은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외국인이 31억 현재까지 매수했고요. 기간이 12억. 이게 지금 1시 반 자료입니다. 아마 종가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튀는 거겠죠? 걱정 마시고서 홀딩, 보유하신 분들 홀딩이고요. 추가 매수하실 분들이라면요. 루멘스도 좋은데 조금 기다려봅시다. 너무 급등했어요. 약간 이제는 조금 떠나버린 버스인 것, 조금 버스가 한 2정거장 간 것 같아요. 뛰어가면 잡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무리하다가 탈이 납니다. 그렇죠? 다리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갖고 나왔죠.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자, 오늘 1% 이상 조금 이제 오르고 있는, 1%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네요. 25,000원. 21선 깨자마자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네,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수급을 볼게요. 최근 들어 수급. 자,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이, 네, 잘 매수하다가 어제 조금 팔았는데 거의 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강합니다. 오늘 잠정치 체크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죠. 볼게요. 자, 외인들이 21억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이 11억 현재 매수를 보여줍니다. 연기금까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주가 흐름 자체가 깨자마자 21선 좀 터치하고 내려가자마자 반등을 주는 이런 포인트들은 잡히네요. 터치. 그렇죠? 그래서 12월부터 주가 바닥으로 인식이 되는 게 바로 몇 라인? 21선 라인.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거. 상승 추세로는 가능하겠지만 저는 많이 노리지는 않아요. 약간 좀 불안한 게 아직 조금 그 실적에 대한 확신을 못하겠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좀 수급이 괜찮아서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현대제철입니다. 자, 현대제철도 오늘 장에서 네, 많이 안 깨지고 오릅니다. 어제 하락폭을 만회시켜버렸어요. 퍼펙트하게 만회합니다. 정말 좋은 흐름이 나타나줬죠. 수급 볼게요. 최근에 수급에서 뭐냐면 기관들이 잘 사주다가 어제 매도세가 하루 나가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3일째 매도인데 외국인은 이 종목의 주인이 아닙니다. 기관이 다시 이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투신, 연기금, 보험까지 해서 금융투자까지 최근의 흐름이에요. 자, 그럼 오늘 수급은요. 현재 잡혀있는 것만 보건데 보이시나요? 현대제철 네, 보시면 외국인이 15억, 기관이 10억 이상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 많은 물량을 투신권에서 보험권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요. 좀 크게 보자면
지금 약간 좀 밀린 상태에서 쉬어가는 모습인데 21선 자체가 확대해보자면 약간 방향 자체를 위로 올라가는 꼬리를 틀어줬고 오늘 21선 터치하자마자 반등 주고 있는 포인트 보이네요. 상승 가닥 눈에 잡힙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요.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YG엔터요. 자, YG엔터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 이 종목 테마인데 왜 가지고 나왔냐고요? 아닙니다. 테마가 강하지만, 테마성이 있지만 아닙니다. 수급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YG엔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싸이가 앨범 발표한대요. 이달 안으로. 아직 발표 안 했어요. 발표하면 어떻게 되죠? 크게 볼게요. 자, 여기 강남스타일, 젠틀맨, 이번엔 뭔지 모르겠지만, 네. 못 먹어도 뭐 10% 가까이는 먹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수급 볼게요. 어제까지 수급인데, 기관들, 계속적인 수급 자체가 최근 들어서 들어와주고 있어요. 연기금까지. 크게 팔진 않아요. 외인들까지 같이 가세했는데, 오늘장 현재 잡힌 수급 체크해보자면, 기관들이 지금 현재, 네. 얼마? 100만, 1000만, 5억 원 가까운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신, 보험, 연기금에서. 차트 흐름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는 판단이에요.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데 앨범 발표는 어찌됐든 간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한번 쫙 급등하는 포인트를 노리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요. SM입니다. 같이 조금 걸렸어요. SM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이에요. 근데 수급이 좋으니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21선 라인을 깨고 난 이후부터 항상 반등을 터치하거나 해서 반등을 주면서 타고 가는 모습이죠. 그쵸?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깨자마자 다시 올려놨어요. 깨자마자 올려놓는 요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최근에 수급 보자면 퍼펙트한 건 다들 아시죠? 안 봐도 아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수급 좋다는 거. 그쵸? 수급 좋았고요. 오늘장 수급 역시 살펴보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인들과 기관들의 아주 좋은 흐름 자체. 외인들과 기관들의 아주 좋은 흐름이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죠? 네, 아주 강한 흐름, 특히 기관들의 강한 흐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 더 상승 쪽으로의 발빠른 상승, 전고점 자체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은 시간이 조금 많이 좀 밀렸기 때문에 바로 종목 마지막 거 가르쳐 드리고 제가 3시 무료 방송에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제가 오늘 좀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YG엔터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YG엔터 가지고 나온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달입니다.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 안으로 해서 신규 앨범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 흐름이 어떻게 튀어오르겠죠. 그리고 YG엔터가 테마성인가요? 아닙니다. 올해부터 실적 개선이 굉장히 뚜렷하고 여기저기서 추천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참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싸이 효과 말씀드렸고 최근 들어서 외인들과 기관의 아주 강한 매수 흐름, 아주 좋은 매수 흐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제가 이 종목은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3,000원에서 54,000원 사이에 매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이에 매수 부탁드릴게요. 좀 들어오면 매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제가 51,000원 잡고 매도 대응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목표가는요, 제가 6만원 아니고요. 59,000원 정도 라인까지, 59,000원 정도 라인까지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3시에 뵙도록